안녕하세요. 저는 밀양에 사는 65세 김정화라고 합니다. 1월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. 65세 이제야 마주하는 긴 하루.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. 몸이 어디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밤새 잠을 설칠 만큼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. 다만 오늘 하루가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그 길이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. 젊었을 때는 하루가 참 짧았습니다. 눈을 뜨자마자 용수철처럼 일어나 움직였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. 그때는 하루를 살았다기보다 하루에 휩쓸려 갔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쵸. 하루라는 파도 위에 올라타 버티며 가다 보면 한 달이 가고 어느새 1년이 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. 아직 창밖에는 해도 다 뜨지 않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이미 제 앞에 천천히 아주 넓게 놓여있는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인지 요즘 제게 1월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집니다. 일장 1월이라는 애매한 계절. 사실 1월은 참 묘한 달입니다. 젊었을 때의 1월은 늘 전투 같았습니다. 아이들 방학 삼시세끼를 챙기고 꽁꽁 언 손을 비비며 시장에서 설 음식을 준비하고 누구에게 무슨 인사를 해야 할지, 올 한 해의 살림은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1월이 길다는 생각은 해볼 틈조차 없었습니다. 그때의 저는 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. 하루가 부족했고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앞서가야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의 1월은 전혀 다릅니다. 연말의 떠들썩함은 다 지나갔고 새해 첫날의 다짐도 조금은 흐릿해진 시기. 설날은 아직 저 멀리 한참 남아 있습니다. 어디에도 딱속하지 않는 이 애매한 공백 속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.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벽시계를 바라보면 세상에 아직 아침 9시도 되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. 오늘도 참 길겠구나. 이 장 기다림의 정체와 침묵의 무게. 요즘 제가 무심코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. 휴대전화를 항상 제 무릎 옆에 두는 일입니다. 사실 울릴 일이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손주들이 보내오는 짧은 영상 하나, 광고 문자 몇 통이 전부일 때도 많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괜히 화면을 켰다 끄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합니다. 그러다 문득 집안의 정막이 귀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.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리고 보일러 배관 속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처럼 들려 괜히 한 번 더 고개를 들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소리들이 멎은 뒤 다시 찾아오는 정적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. 그제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기다리는 건 전화벨 소리만은 아니었구나. 어쩌면 누군가에게
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작은 신호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요. 하지만 자식들 탓은 하지 않습니다. 밀양에서 부산으로 또 서울로 떠난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미로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먼저 걸지 못합니다. 바쁘니?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나 외로우니 나 좀 봐라 라는 부담으로 들릴까봐 제 마음을 제가 먼저 접어둡니다. 괜찮습니다. 이 말이 어느새 제 입에 가장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.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날도 많고 누군가와 목이 쉬도록 수다를 떨고 싶은 날도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1월이 길게 느껴졌던 건 기다릴 게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싶은 마음을 제가 먼저 지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. 3장 밀양의 겨울 들판을 보며 집안이 너무 조용할 때면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. 저희 집에서 보이는 밀양의 겨울 들판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. 가을날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벼들은 이미 다 떠났고 거친 흙바닥과 마른 볕단 몇 개만이 찬바람을 맞고 서 있습니다.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. 한때는 저도 저 들판처럼 참 분주하고 풍성했습니다.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며 나름대로의 수학의 계절을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모든 소임을 마친 빈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공백인 줄 알았습니다. 채워지지 않는 허기 같고 버려진 운동장처럼 쓸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애를 썼습니다. 괜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이미 깨끗한 집안을 또 닦고 또 닦았습니다. 하지만 1월의 햇살은 여전히 느릿느릿 제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갈 뿐이었습니다. 사장 반전 긴 하루라는 선물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여느 때처럼 물을 끓여 찻잔에 붓고 저는 가만히 그 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다 이내 흩어지고 찻잔 안에서 차시피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. 예전 같으면 보지도 못했을 그 사소한 풍경이 그날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1월이 길게 느껴지는 건 내가 외로워서만은 아니었구나. 젊었을 때의 저는 하루를 살았던 게 아니라 하루를 해치웠습니다. 시간은 늘 저를 쫓아왔고 저는 도망치듯 그 시간을 건너왔습니다. 하지만 지금의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하루를 끝까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. 아침의 서리를 느끼고 정오의 햇살이 어디에 머무는지 보고 해 질 무렵 노을이 산자락을 어떤 빛으로 물들이는지 끝까지
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. 하루가 길어졌다는 건 인생이 비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야 저를 살필 시간이 제게 돌아왔다는 뜻이라는 거요. 이 긴 1월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. 마무리.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달력을 바라봅니다. 하루를 빨리 넘겨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유난히 하루가 길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들 말입니다.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?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어져서 시간만 남았구나.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건 아직 당신이 하루를 느끼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저는 오늘도 긴 하루를 천천히 건넙니다. 그것이 지금 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밀양에서 김정화였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에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시니어 공감톡이 시니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마지막에 국악풍의 노래를 들려드려요. 제목은 오늘을 건너며입니다. 아침 해도 오르기 전 난 먼저 눈을 떠요. 할 말 없는 하루가 문 앞에 서 있어요.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라디오를 켜두면 아무 일 없는 이 시간이 왜 이리 더 길까요? 젊은 날엔 몰랐던 이 느린 숨결이 이제야 내 마음에 닿옵니다. 길어진 하루가 외로움은 아니었네요. 지나쳐온 나를 이제야 불러 세우네요. 하루가 길어졌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라서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걸어갑니다. 전화기 옆에 놓인 말 못한 마음 하나 괜찮다 말해놓고 또 하루를 접어요. 텅 빈 들판 위에 바람만 지나가도 내 삶이 거기 서서 나를 바라봅니다. 길어진 하루가 벌은 아니었네요. 앞만 보고 달려온 내게 온 선물이었네요. 하루가 길어졌다는 건 이제 나를 본다는 뜻. 나는 오늘
길어진 하루에 나를 내려놓습니다.